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드스타 편입에서 논리와 독해를 강의하고 있는 고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동시에 2023년도 커리큘럼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우선 상반기 커리큘럼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커리가 진행될 거고 하반기 커리는 7월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입 영어를 공부할 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상반기가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라고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 공부라고 하는데 전략적으로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 커리큘럼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편입을 가장 많이 시작하는 시기는 3월이에요. 3월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편입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 앞선 1, 2월에 이제 커리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기본기를 닦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때 저의 책 이름은 How to Read라고 해서 글 읽는 방법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책은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패턴이랑 레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턴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되냐면 구문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모든 영어의 기초는 문장, 구문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글 읽는 방법을 끊어읽기 연습을 통해서 구문 실력을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의 레슨을 통해서는 단문 논리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실력적으로 장문 논리를 볼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한 줄에서 길게는 3줄, 5줄짜리 되는 아주 짧은 논리지문을 통해서 짧은 문장, 글을 읽는 방법을 연습할 거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같이 가져가는 게 어휘예요. 편입은 여러분, 편입 영어는 진짜 어휘에 깔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어휘를 많이 외워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어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어휘가 어떨 때 쓰이는지, 정확한 뉘앙스는 어떤지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돼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본격적인 커리가 시작되면서 논리와 독해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 이때는 기본 개념 끝장내기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할 거냐면 일단 유형별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자, 유형별이라고 하면은 편입 영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죠. 논리도 마찬가지고 독해도 마찬가지고 그걸 구분해서 공부를 할 거고 예를 들어 주제 찾기, 타이틀 찾기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그렇죠? 그다음 뭐 글의 목적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를 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2개월 동안 하고 나서 5, 6월엔 뭘 볼 거냐면 조금 더 심화된 형태의 이제 문제를 봐야겠죠? 그래서 테마별로 볼 겁니다. 편입 영어라는 거는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인 분야를 다 다루게 될 건데 특히 뭐 정치, 경제, 문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과학 이런 지문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이걸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 배경지식. 배경지식은 어쩔 수 없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있을 시에 무기가 되면서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배경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풀면서 필수적인 자주 나오는 테마들을 제가 묶어드리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할 거고 상반기 때 중요한 건 문법, 어휘, 논리, 독해 중에 문법과 어휘의 비중을 굉장히 높이 맞춰야 되고 문법, 어휘의 기초를 잘 다져놔야 돼요. 그리고 상반기 때 이렇게 서브로 논리, 독해를 가지고 가면서 7월이 되면서 80% 이상을 논리, 독해의 비중을 실으면서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양치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 공부를 할 때는 양적인 것보다 적은 양을 공부하더라도 퀄리티 높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이 기본기를 토대로 하반기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좀 전략적인 부분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저희 수업 방식일 텐데요. 일단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업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인강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은 잠시 퍼즈 버튼,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문제를 풀고 나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는 21년도 성균관대학교 기출문제고요. 이게 이제 논리의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어요. 읽어보면 while이라는 거는 역접의 흐름을 가져오면서 읽어볼게.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이 지문의 키워드예요. 정체성이 발달하는 건 되게 중요해. 그럼 정체성이 언제 발달하냐면 10대 때. 그런 반면 에릭슨이란 전문가는 대쩌리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체성이 똑같은 키워드 2번 나왔죠?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발달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럼 정체성은 10대에만 발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정리가 되죠. 그러면 그 대신에 instead는 항상 앞 내용을 갖다 넣어서 해석을 할 거예요. 10대에만 발달하는 것 대신에 10대에만 발달하지 않고 정체성은 이때도 발달할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 instead가 역접의 흐름을 가져오기 때문에 앞에 나온 10대와 반대되는 시기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대와 대조될 수 있는 시기적인 표현이 블랭크에 들어오면 되겠죠. 정체성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건 10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거기에만 한정돼 있지 않아. 그 대신에 20대, 30대, 60대에도 정체성은 계속 형성이 되고 발달될 거야. 이런 내용이 오면 되겠죠. 자, 그럼 선지로 가서 정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환경에 따라서 정체성이 형성돼. 행동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이건 다 시기와 관련 없는 표현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으로 체크되면서 10대에만 머물러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정체성은 변하는 거야. 형성되고 바뀌는 거야. 라는 내용에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이제 5번 보면 정체성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맞는 말이지. 정체성을 통해서 가치관 형성할 수 있죠? 1, 2, 3번도 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맞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문에서 구조적으로 들어가야 할 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문을 풀 때는 instead를 키워드로 잡았고 역접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대상 10대와 반대되는 표현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소거하고 시기적 표현을 정답으로 체크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조금 더 쉬운 문제, 동국대학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기출문제 저랑 풀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연구가 보여줘. 행동을 바꾸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런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원래 갖고 있던 행동을 바꾸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걸 찾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it이라는 이제 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그대로 new habit이에요. 새로운 습관을 new existing, 기존에 갖고 있던 행동과 블랭크 하면 돼. 그럼 우린 뭘 찾는 거냐면 새로운 행동과 옛날 행동, 갖고 있던 습관의 관계성을 갖다 넣으면 되겠지? 자, 뒤에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스태킹이라고 부를 거야. 중요한 말이겠죠. 하지만 해석이 안 될 거야. 그럼 건너뛰고 뒤에 예시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or example은 전형적으로 예시를 나타낼 때 쓰는 연결어고 그럼 이 예시를 통해서 블랭크를 유추해 볼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new 나왔죠?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이 약 먹는 습관이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약을 먹는 습관을 들이고 싶어. 그러면 약을 먹어. At the same time. 별표. 동시에 약 먹으면서 뭐 하면 되냐면 이를 닫고 모닝커피를 마셔. 그러면 이를 닫고 모닝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뭐냐면 앞에 나온 existing behavior 그대로 받겠죠. 내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생활 습관이겠지? 그럼 얘가 통째로 다시 한번 올드가 되겠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싶으면 기존의 습관이랑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하면 돼. 이 at the same time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블랭크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동시에 해. 새로운 습관을 원래 갖고 있던 습관과 동시에 해.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럼 선지 내려가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동시에 해. 즉 A라는 행동과 B라는 행동, 두 개의 행동을 묶어서 같이 해. 라는 의미로 정답은 3번이에요. 1번 보면 이 행동을 분리시키라는 건 따로따로 하라는 의미니까
지문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거죠. confine, 한정시키다, 제한하라는 의미고, 과장하다의 의미는 A라는 행동과 B라는 행동이 있으면 포인트가 A로 맞춰지거나 아니면 B로 맞춰지는 선지예요. 그래서 다 소거를 하고 두 가지를 함께 해라 라는 의미에서 bundle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 물론 1, 2월, 3, 4월, 5, 6월에 우리가 이런 유의 지문을 보진 않아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고 조금 제가 생략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대충 수업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라는 걸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고 1년 동안 공부해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 건데,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찍 시작한 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일찍 시작할 때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1번, 시작했으면 제대로 하시고 쉽고 편한 길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쉽고 편한 길,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무언가 일을 할 때 항상 쉽고 편한 걸 찾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쉽고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거는 결과를 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땐 특히나 쉽고 편한 길 추구하시면 안 되고, 그랬을 때 결과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편입 영어라는 거는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영어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초반에 공부 습관 들일 때 중요한 건데, 저랑 수업을 할 거면 스킬적인 걸 저는 지향을 할 거예요. 왜냐면 한계가 존재하거든. 100%라고 했을 때 통하는 문제가 30% 정도 있을 거고, 통하지 않는 문제가 70%예요. 랜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의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수능에서도 스킬은 한계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 수능으로 비유를 하자면 31번에서 34번 빈칸 추론 문제가 킬러 문항이죠. 또는 순서, 삽입 이런 게 이제 3점짜리로 출제되면서 킬러 문항. 그걸 맞춰야 90점이 되면서 1등급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거죠. 편입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커트라인이 70점이야. 그러면 그 밑에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68점, 65점, 60점 다 탈락이에요. 70점을 넘어야 합격할 수 있는 거야. 이 커트라인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킬러 문항을 맞춰야 돼요. 즉 고난이도의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분석력이야. 글을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사고력이 필요해요. 이런 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똑바로 공부를 하고 그랬을 때 영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공부 습관을 처음에 잘못 들이면 이제 나중에 바로잡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스킬에 의존을 해서 문제 풀다 보면 처음에는 재밌어요. 점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 근데 상반기 때 쉬운 거 하잖아. 그치? 그럼 문제가 막 점수가 올라가다가 정체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락할 겁니다. 왜?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럼 한계가 존재하고 벽이 부딪혀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순서가 바뀌면 돼. 퀄리티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치기를 하잖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보여. 자연스럽게. 아, 이런 문항은 여기서부터 읽는 게 빠르겠구나.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려요. 나중에 하반기 때. 이런 문항은 이런 단어 연결어 잡고 풀면 빨리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실력이 쌓이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오는 게 스킬이고, 그때 이제 무기를 장착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강의 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갖고 갈 수 있는 무기는 제가 때가 되면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정석적으로 공부하는 걸 추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성실함. 재능이라는 거는 탤런트를 갖고 태어난 학생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쵸? 근데 이제 편입의 장점, 이제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능이 1등급이던 7등급이던 그 학생들을 앉혀놓고 성균관대학교 기출문제를 주고 풀어봐 라고 했을 때 누구도 합격 커트라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출발선상에서 동일선상에 있는 거고, 물론 1년 동안 공부할 때 속도는 다르겠죠. 베이스가 있는 학생이 조금 더 빨리 실력이 향상되겠죠. 그치만 너무 방대한 양을 다루고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초반부터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이 결국 나중에는 역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재능이 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재능이 없고 베이스가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주눅들지 말고 꾸준히 본인 페이스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편입영어 시험이 이제 너무 어려운 것처럼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쉬운, 입시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편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 루트가 있죠. 재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학을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 편입이라 생각하고 심플하잖아. 문과는 영어만 하면 돼. 이과는 영어랑 수학만 하면 돼. 물론 학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격증이 들어가죠. 심플하고 이거에 대해서 편입만큼 저는 정직한 시험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이 노력을 들이고 정직하게 공부하고 정성을 들이는 만큼 그대로 결과로 보답해 주는 게 편입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장점이 수능은 한 번 보고 끝이죠. 편입은 최소 10개에서 15개 학교 시험을 볼 거야. 중간에 3개에서 5개 학교 시험을 망하더라도 나머지 학교를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한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입을 선택한 거고 여러분이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향대로 논리독해 공부해서 꼭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제 수험생이거든요. 수험생활 1년 또는 뭐 6개월, 8개월, 9개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꼭 이런 모먼트가 있어야 돼요. 저도 수험생 때 이런 걸 한 9월에 느낀 것 같거든. 내가 이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 내가 이 정도로 자기 통제가 되는 사람이었네. 아, 내가 이 정도로 절제력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정도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여러분 스스로 들어야 돼요.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남들 보는 앞에서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하는 척하면 쟤 열심히 하는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속일 수 없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지, 내가 달라졌는지 남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못 속여.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뭔가 스스로한테 감동받는 순간이 있으면 그 수험생활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순간이 들도록 완전히 바꿔야 돼.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낡은 습관, 그 다음에 오래된 습관, 안 좋은 습관 같은 거 싹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제시해드리는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1년 동안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을 거고 수험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죠. 그쵸? 슬플 때도 있을 거고 좌절할 때도 있을 거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만만치 않을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저는 그보다 더 노력을 할 거고 최고의 강의와 컨텐츠로 여러분을 꼭 합격의 길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멋지게 바꾸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니까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서 꼭 2023년도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OT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